안녕하세요. 주말 면접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공기업 입사 지원서 중에서 교육 관련된 항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잘 이해를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기술서에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역량이 나타날 수 있는 교과목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 교과목의 내용 중에서 이 역량과 매치되는 내용들을 뽑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직무의 내용을 뽑아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뽑아서 매치를 시켜서 주요 내용은 그 단어들을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의 내용들은 면접관이 보기에는 충분히 직무에 적합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실 거는 면접에서 여러분이 적은 교육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하는 것만이 남아있겠죠. 최근 채용 트렌드는 스펙에서 직무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채용할 때 학교나 전공, 외국어 성적,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이렇게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된 학교 교육만을 기재해야 되나요? 당연한 겁니다. 직무 관련된 학교 교육만을 기재해야 됩니다. 직무 관련되지 않은 교육을 기재한다면 그 내용은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필요 없는 수업을 많이 들었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무 관련된 수업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된 수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직무 기술서라는 걸 함께 공개합니다. 과거에는요. 기업들이 이런 직무 기술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게 스펙 위주의 채용이었기 때문이죠. 학교와 전공만을 보면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직무를 왜 알려줘? 선발을 해서 이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회사에 배치하면 돼. 이런 식의 회사의 채용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직무에 맞는 분들을 뽑아서 부서에 배치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제 회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직무 말씀인 것처럼 역량이 있는 사람만을 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필수 역량, 내가 해야 될 직무에 맞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이 직무 기술서를 보면 수행이 될 업무 직무가 컨텐츠의 개발 또는 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입니다. 나는 컨텐츠 관리의 직무에 지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컨텐츠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이런 쪽의 수업에 대한 내용들,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나는 예산관리 쪽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교육 내용 중에 예산관리 쪽에 관련된 회계 관련된 교육들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만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공 계열에서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사전공이나 비전공자가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저학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학년이거나 혹시 군대에서 근무 중인 군인이라면 복학할 예정인 군인이라면 내가 앞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할 거야. 예산 쪽의 직무를 할 거야 하면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그 해당 전공의 수업을 들으시고 교양 과목이라도 학점을 따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이 교양이냐 전공이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중요한 거지 학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중요합니다. 학점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역량을 갖췄냐 안 갖췄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공자나 유사전공자들은 저학년이라면 이렇게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졸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졸업을 하신 분들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비전공자나 유사전공자,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수업을 들었지만 내가 역량이 부족해. 학교에 다시 가서 들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직업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해당 업무의 역량을 쌓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셰프를 선발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때 백종원 씨가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백종원 씨가 셰프라고 좀 요즘에 구분하기 어려운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종원 씨와 같은 유명한 요리를 하시는 분이 지원을 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자체를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탈락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분이 역량만을 있다고 하면 선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블라인드 전형에서는 대졸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졸급 사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만을 졸업해도 역량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하게 갖췄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블라인드 전형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의 채용은 대졸급 사원이 있고요. 고졸 사원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고졸 사원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은 대졸급 사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졸급 사원은 대학교 졸업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역량만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전공자도 역량만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역량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직업교육입니다. 이런 직업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당 직무에 지원하실 수 있는 거죠. 직업교육을 들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이 반드시 NCS 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교육은 NCS 코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지원할 때 해당 직무에 내가 역량이 있다는 걸 알려줄 방법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비전공자와 같이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 나는 어떤 직무를 할 거야라는 것을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정할수록 수업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더 듣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해당 교육을 찾아서 해당 수업이나 외부 교육을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된 수업이 학교 내에서 개설이 된다고 한다면 직업교육은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직업교육을 들으실 시간에 다른 역량을 쌓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으로 부족하거나 내가 학교 교육으로 들을 수 없었던 직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들으셔야 되겠죠. 공공기관 공기업의 입사 지원서 중에서 교육사항 관련된 내용을 적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알면 되는 취업비법들 존비스였습니다.